미국 CIA가 극비리에 분석한 한국의 숨겨진 자원, 석유보다 귀하다는 그 자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석유보다 귀한 자원, 그 정체를 함께 찾아 나서 볼까요? 미국 버지니아주 CIA 본부 깊숙한 곳. 검은색 정장을 입은 분석관들이 커다란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붉은색 물결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 문화의 확산을 나타내는 데이터였습니다. 놀랍군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수석 분석관 마이클이 입을 열었어요. 회의실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은 레이저 포인터로 아시아에서 시작해 북미, 유럽, 아프리카로 퍼져나가는 붉은 물결을 가리켰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어요.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 패션.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CIA 국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뭐지? 어떻게 작은 반도 국가가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거지? 마이클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있으니까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어떤 이는 메모를 하고 다른 이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할 수 있을까? 젊은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원도 작은 마을,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고택. 전통 혼례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갖추고 신부는 화려한 연지곤지와 함께 빨간 웨딩 한복을 입고 있었죠. 마당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금발의 외국인 여성 앨리스는 어느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어요. 왜 울어? 한국인 도우미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아름다워. 단순한 의식이 아니야. 이건 인간의 본질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어.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한국 전통 혼례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란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 어린 메시지로 넘쳐났죠. 이 의식에 담긴 존중과 예의가 느껴집니다. 현대 결혼식보다 더 의미 있어 보여요.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외신들이 하나둘 앨리슨의 영상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까지. 갑자기 전 세계가 한국의 전통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서울 카페에서 이 뉴스를 보던 젊은 한국인들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외국인들이 발견한 거네. 대학생 민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모던하고 세련된 것만 쫓았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우리의 전통에 매료됐어. 민지의 친구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러니하네. 우리가 잊고 살던 우리 것이 세계의 중심에 서고 있잖아. 그때 카페 TV에서는 앨리슨이 인터뷰 중이었어요. 한국은 놀라운 나라예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미래를 창조하고 있죠. 저는 이 나라에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이듬해 세계는 한국 문화의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는 K-팝 아이돌이 춤추고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는 한복 패션쇼가 열렸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식 페스티벌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런던의 서점가에는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겠어요? CNN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으로 보자면 한국은 이미 초강대국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의문도 커졌어요. 프랑스 문화평론가 피에르 뒤부아는 자신의 칼럼에서 물었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문화가 왜 이제야 세상에 드러난 것일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국 내부에서도 혼란이 시작됐어요. MBC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열띤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 축하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업화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화평론가 장미영이 우려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포장된 모습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인가요? 소설가 김태준이 되물었습니다. 시청자 댓글은 양분됐어요. 일부는 세계화는 필연적 변화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우리 문화의 정수가 희석되고 있다고 걱정했죠. 서울대 인류학과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류는 문화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일까? 아니면 진정한 문화 교류일까? 그 무렵 제주도의 작은 해녀 박물관에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800% 증가했습니다. 80세 해녀 할머니가 손녀에게 말했죠.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보물이 되었구나. 서울 광화문 광장 호텔 연회장에서는 글로벌 K컬처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젊은 기업가들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지 열띤 발표를 이어갔어요. 우리는 한식의 맛을 그대로 담은 인스턴트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진짜 한국 맛을 즐길 수 있죠. 우리 앱을 통해 한복을 가상으로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AR 기술로 전통과 편리함을 결합했어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 뒤에서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전통 무용가 김수호 선생이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78세의 김수호는 수십 년간 전통 춤을 지켜온 인간문화재였죠. 여러분, 문화는 상품이 아닙니다. 문화는 혼입니다. 김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수천 년간 지켜온 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내면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김수호는 계속했어요. 진정한 문화의 힘은 형태가 아니라 정신에 있습니다. 정효, 예. 이것들이 우리 문화의 핵심이죠. 그날 밤 김수호의 발언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틀 후 한 케이블 채널에서는 전통 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퍼포먼스가 방송됐어요. 화려한 조명과 전자음악에 맞춰 무용수들이 춤을 추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멋지다. 혁신적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전통의 신성함이 훼손됐다. 쇼맨십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쏟아졌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그저 멋진 볼거리인가?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정신인가? 김수호의 발언 이후 석 달, 문화계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통 예술가들과 현대 디자이너들, 기술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어요. 정부도 한국 문화 정체성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되 그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전국 각지에서 색다른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전통 찻집은 VR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다도 체험을 시작했어요. 방문객들은 VR 고글을 쓰고 조선시대 다실로 타임슬립한 듯한 경험을 했죠. 하지만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고글을 벗고 실제 다도의 모든 감각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기술은 경험을 확장하지만 실제의 맛과 향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정신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찻집 주인 박지원 씨가 설명했어요.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에서는 AI 할머니의 손맛 앱을 개발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할머니들에게서 레시피를 수집하고 AI가 각 가정의 입맛과 재료에 맞게 조리법을 맞춤화해주는 서비스였죠. 이 앱은 출시 일주일 만에 세계 앱스토어 다운로드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을 기술로 완벽히 재현할 순 없지만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개발자 이민수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국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찾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판소리 명창과 힙합 아티스트가 합동 공연을 선보였고 그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아내며 말했어요. 한국은 놀라운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거를 버리지 않고 미래를 끌어안고 있죠. 이것이 그들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국내 학교들에서는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전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했어요. 문화 정체성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한국의 변화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UNESCO는 한국의 문화 교육 모델을 미래 교육의 롤모델로 선정했어요.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교육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죠. 놀라운 점은 한국이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면서도 현대화하는 균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독일 교육부 장관이 베를린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유엔 총회에서는 문화적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자산은 문화다라는 문구가 여러 연설에서 인용됐죠.
세계 각국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는 자국의 문화 보존과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했어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교육 방식이 공교육 혁신의 본보기가 된 거죠. 세계적인 기업들도 한국의 방식에 주목했어요. 애플, 구글 같은 회사들은 정서적 기술 이모셔널 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이 아닌 인간의 정서와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한국의 핵심 가치인 정효, 예가 글로벌 비즈니스 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정쟁 경영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죠. 서구의 효율성 중심 경영에서 동양의 정서 중심 경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가와 명상이 서구에 퍼진 것처럼 한국의 정과 예의 개념이 세계적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로 발전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정의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발전시켜온 정서적 연결의 개념이 디지털 시대의 단절을 치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한국식 효 문화를 기반으로 한 노인 복지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의 책임을 균형 있게 결합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발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세계가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 동안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전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명절에만 입던 한복이 일상복으로 재해석됐어요. 디자이너들은 전통 옷감과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모던 한복을 선보였고, 젊은이들은 이를 캐주얼하게 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한복이 이렇게 편하고 멋진 옷인지 몰랐어요. 23살 대학생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입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진짜 제 스타일이 됐어요. 국악을 배우는 젊은이들도 늘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국악원은 수강생이 작년보다 3배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플룻 전공이던 음대생 준영은 대금을 배우기 시작했죠. 서양 악기만 배우다가 우리 전통 악기를 접했는데 그 깊이 있는 울림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우리 거실같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어요. 젊은이들이 할머니의 손편지,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 가족의 오래된 사진 등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농가의 한 귀농 청년은 할머니의 김장 비법을 영상으로 담아 올렸고 그것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손길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마법이 있어요. 김수호 선생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극장 무대,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전통무용 공연이었죠. 티켓은 오픈 3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공연 당일 객석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한국인부터 외국인까지. 김수호가 무대에 등장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춤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춤은 단순한 몸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혼이 깃든 이야기입니다. 그의 무용이 시작됐습니다. 느리지만 힘있는 동작, 한치의 낭비도 없는 절제된 아름다움.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무대 위 김수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김수호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젊은이 여러분, 우리의 것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전국의 SNS는 김수호의 공연 영상과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우리 것의 가치를 다시 보는 국민적 붐이 일어났어요. 세계 언론은 이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문화 강국이 되었는가? 이에 한국인들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2040년 서울은 세계 문화포럼의 주최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서 문화 관련 인사들이 모였어요. 개막식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렸고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했습니다. 무대에는 전통 북춤과 현대 홀로그램 기술이 결합된 퍼포먼스가 펼쳐졌어요. 국악 선율과 일렉트로닉 비트가 어우러져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죠. 모든 외신이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문화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CNN 특파원이 현장에서 보도했어요.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앨리슨,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가 된 그녀는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혼례식을 보며 울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울 거리에는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한복을 입고 한식을 먹고 한국의 정서를 느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인들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뿐이었죠.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 할머니와 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7살 소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왜 이렇게 특별해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단다. 우리는 그저 우리일 뿐이야.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된 것뿐이지.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죠. 내 스마트워치도 좋지만 이 찻잔을 한번 만져보렴. 할머니가 말했어요. 소녀는 오래된 도자기 찻잔을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이 찻잔은 200년이 넘었단다. 내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이 사용했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빚어졌고 마음이 담겨 있단다. 소녀의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요?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깨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문화도 소중히 여기면 오래가는 법이란다. 우리 문화가 수천 년을 이어온 비결이지. 창밖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신기하게 봐요?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서 찾고 있는 거란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첨단 기술 속에서 사람의 따뜻함을. 할머니와 손녀는 찻집을 나와 국악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김수호 선생을 기리는 추모 공연이 있는 날이었죠. 걸어가는 동안 소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전통 한옥과 현대적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리,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서양식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광경. 소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나라가 제일 멋져요. 그 순간 하늘 위로 색색의 연이 솟아올랐어요. 국악당 앞 광장에서 열리는 연날리기 행사였습니다. 화려한 색의 연들이 서울의 하늘을 수놓았죠. 전통 연과 함께 현대적 디자인의 연들도 보였어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연날리기를 지켜보던 CNN 기자가 중계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미래로 이어가는 힘 말이죠. 저 멀리 청와대에서는 세계 정상들과의 회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제는 문화를 통한 세계 평화였어요. 회담장 벽에는 한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자원, 그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이었죠. 오랫동안 잊혀졌던 우리를 되찾은 순간.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